자, 이번엔 시장 전략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CPI. 그놈의 CPI. 미국 거를 참 많이 봐야 되죠. 미국 페드의 뭐 FOMC에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용어가 돼버렸는데 경제를 공부할 때. 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1월치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각 10시 반 저녁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이미 소비자 물가 전에 발표된 지표들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물가 결과에 대해서 대략 추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년 단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4.2%,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높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분이 좀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오를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나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사실 뭐 임금보다는 주거비의 근원 서비스 항목, 뭐 대표적으로 메디컬 케어 부분에 가격 오름세를 좀 주목하면서 경직성을 좀 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결과보다는 올해 1월 발표된 미국 지난해 이제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전월 대비를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0.1%였는데 이게 0.1%로 상향 조정되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치 역시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높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오히려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물가에 대해서 우려를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그 예상치가 대부분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앞으로 오름폭을 더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좀 희망적인 결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결국 주거비 아닌 근원 서비스 항목을 두고 조금 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9월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립금리 2.5%를 상회하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 압력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 오름폭이 줄어드는 추세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1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최근에 좀 증시가 숨고르기 국면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상승의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물가는 좀 낮아질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순간 한번 들었다 낮아지는 뭐 이럴 수는 있겠다 얘기죠. 그럼 CPI도 뜯어보니까 뭐 품목도 많고 CPI보다는 또 PCE 디플레이터 같은 것들도 더 중요시 본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뭐 쉘터, 주거 비용도 뭐 자가 비용이냐, 아니면 새 들어 사느냐 복잡해요. 거기도 보면은. 자,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긴축 강화와 경기 연착륙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둘 것인가? 올해 하반기 때 증시 위험 요인들 중에 거론되는 게 이제 미국의 경착륙 여부를 얘기를 하죠. 결국 경착륙에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가 통제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연준은 현재보다도 통화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의 금리 인상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5월달 금리 인상 그리고 최종 정책 금리가 5.25%로 기존보다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이 4.75니까 25bp 두 번 올리면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1월 고용지표 발표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3월달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11월까지 동결하는 기조. 근데 최종 정책 금리는 5.25관이 상단이 5% 정도였기 때문에 좀 약간 지금보다는 비둘기적인 뉘앙스가 상당히 가미되어 있던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사실 좀 매파적으로 색깔이 좀 바뀐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제시한 가이던스하고 시장의 예측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6월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3월과 5월, 6월 각각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는 5.5%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난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4.5였습니다. 지난해 제시한 중위값이 4.4, 상단이 4.6이었는데 그 중간값이 4.5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5.1이지만 상단이 5.6이라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5.5 정도로 끝낼 여지도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리고 경착륙 여부를 놓고 보실 때는 결국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처럼 유지하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기대 인플레를 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을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미국은 경착륙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를 보실 때는 사실 고용 지표, 물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뭐 뉴욕 연은이든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가 앞으로 미국 경착륙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럽으로 시각을 돌려서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번에 예상대로 빅스텝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오히려 유럽 쪽의 증시, 물론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의 EU에서 빠졌지만 영국의 FTSE 100 지수잖아요. 네. 사상 최고치. 네. 네. 히스토리 사상 최고. 영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사상 최고치. 그거 아무도 별로 잘 얘기 안 하는데 영국 증시 잘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유럽 쪽에 증시가 좋은 건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선진 증시 내에서 유럽 증시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22의 통화 정책을 놓고 온다고 하면 유럽 증시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일단 그 현실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2는 2월 20일 회의를 통해서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물가가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ECB의 정책견에 대해서 연준처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음번 22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유럽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바탕에는 지난해 10월 피크 아웃한 소비자 물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 피크 아웃하고 나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물가 수준을 놓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유럽 증시는 22 통화 정책이 이제 3월달 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물가 오름폭이 둔화되고 또 22의 통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3월 22 회의 전후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 이익이 훼손이 제한되고 또 유럽의 경기가 경착륙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그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그때부터는 좀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들은 그런 기대감이 형성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 유럽 증시는 계속 치고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가스관 잠근에 네. 만에 뭐 얼어 죽네는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오히려 동절기가 좀 따뜻했고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유럽 쪽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선반영하는 것 같고. 자, 일본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일본 정부가 이제 신임 일본 BOJ 중앙은행 총재를 선임했는데 이 매다 비둘기다 성향을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네. 사실 이제 1990년도 이후에 디플레이션 타겟을 위해서 일본 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지원했던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뭐 비둘기적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분이긴 하는데 지금은 결국 BOJ 이제 신임 총재 지명이 된 상황이라서 네. 이 일본 내 의회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이제 차기 BOJ 신임 총재 인사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날이기도 하는데 결국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베노믹스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자민당 내 파벌에 대한 타협점을 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타협을 좀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개선하겠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4월 달에 BOJ이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과 같이 결국 일본이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장기 10년물 금리 상단을 좀 조정하는 것 같은 통화 정책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본 소비자 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1월 달 전년 동월 대비 0.2에서 시작을 해서 지난해 12월 4%까지 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제시하는 물가 목표치 2%를 지금 현재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엔화 약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물가 상승 관련해서 BOJ는 엔화 강세를 좀 유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4.8%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성장에 초점을 해서 이제 정책을 펼쳐왔던 기시다 내각이 이제는 물가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좀 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 신임 총재가 취임을 하게 되는 4월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BOJ 통화 정책은 좀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반면 교사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다른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까지 봐서 우리를 반추해 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2월이 좀 짧습니다. 2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 2월 남아 있는 중순 반 정도의 투자 전략 이걸 좀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물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전년 동월 대비를 놓고 봤을 때 전월보다는 수치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12월 날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예상치도 전월보다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 16일 날 발표되는 2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역시 전월보다는 좀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 경제 지표, 물가, 소비,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시장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결과로 기결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 결과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좀 증시는 상승의 발판을 좀 되짚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1월 고용지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사실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라는 이유만으로 증시가 좀 실어가는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가지 경제지표를 놓고 결국 이 경기가 좀 영착륙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축소될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세 가지 경제 지표가 이번 주 다 발표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발표되고 난 이후 다음 주부터는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결국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제약, 바이오와 같이 올해는 글로벌리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겪어왔던 어떤 수익률이 좋았던 대상으로 계속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률은 차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 1분기는 증시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분기 더 유명한 투자 대상으로 스위칭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긍정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물가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뒤에 연이어 나오는 소비와 다른 지표들이 미국 경기를 잘 순환시킨다라는 네.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자. 네, 이렇게 네. 좀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심이 잘 잡혔네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문남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